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이재원입니다. 저는 비스페놀 A, 비스페놀 S, 비스페놀 AF의 UV LED 클로린 처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BPA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 레진에 사용되는 단량체로서 다양한 생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환경 중에 이미 잔류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 영향이 있음이 밝혀져 그 사용과 소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스페놀 S, 비스페놀 AF와 같은 대체 물질들이 시장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물질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처리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물질들은 사실 염소 공정에서 제거가 효과적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특성상 벤젠고리의 전자가 풍부해서 올소와 파라 자리에 염소가 붙는 반응이 주로 일어나서 클로리네이티드 비스페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형성된 염화 비스페놀 물질들은 수중의 잔류에서 이미 처리수뿐만 아니라 식수, 토양, 인간 체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염화 비스페놀 A가 비스페놀 A보다도 더욱 높은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은 환경보건학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BPS와 BPAF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소 공정에서 클로리네이티드 BPS, 클로리네이티드 BPAF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스페놀 물질뿐만 아니라 염화 비스페놀류 물질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수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염소를 광분해시켜서 반응성이 강한 OH 라디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성 염소종을 생성시키는 UV 클로린 공정을 적용시키며 환경적으로, 전기 효율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은 UV LED 램프를 사용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BPA의 제거에는 OH 라디칼보다는 RCS의 기여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어서 해당 공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먼저 세 가지 비스페놀 물질에 대한 UV LED 클로린의 공정 효율과 효율을 연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스페놀류 제거에 RCS, OH 라디칼, 포탈리시스, 클로리네이션의 기여율을 구하기 위해서 OH 라디칼과 비스페놀류 간 2차 속도 상수를 실험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율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서 라디칼의 가장 리액티브한 사이트를 찾고 LC-q-TOF로 확인된 부산물을 바탕으로 제거 경로를 제시합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세팅은 보시는 실험 개요도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쇠물질의 UV 흑광구를 고려해서 265파장의 LED가 적용됩니다. 분석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제거 효율입니다. 세 물질 모두 UV LED 클로린 공정에서 5분 안에 100%가 제거되었으며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물질 중에서는 BPA가 가장 빠르게 제거되었는데요. 이는 두 개의 빼놓기 사이에 결합된 작용기가 세 가지 물질 중 가장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UV LED 포탈리시스 공정에서는 BPS만 30분이 경과됐을 때 80%의 효율을 보이는데요. 이는 265파장이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물질이 BPS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UV LED에서 대상 물질의 라디칼 기여도 실험입니다. 기여도 산출에 앞서서 1번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트로벤젠을 레퍼런스 물질로 경쟁 반응을 통해서 비스페놀류 물질과 OH 라디칼 사이에 2차 속도 상수를 보시는 것처럼 도출을 하였고 이 값을 2번식에 대입하여 라디칼 기여도를 구한 결과입니다. 세 물질 모두 RCS의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클로리네이션, OH 라디칼, 포탈리시스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한 제거 부산물은 RCS와 클로리네이션에 의한 부산물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물 분석 결과에서도 클로리네이티드 비스페놀이 가장 주요한 부산물이어서 이 라디칼 기여도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UV LED 클로린 공정은 이 염화 부산물의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염소 공정을 진행시킨 결과입니다. 염화 부산물은 60분이 될 때까지도 높은 리스폰스로 검출되었습니다. 반면 UV LED 클로린 공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염화 부산물이 생성이 되나 5분 안에 이 염화 부산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 이후부터는 염화 부산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본 공정이 비스페놀류 물질뿐만 아니라 염화 비스페놀류 물질까지도 잘 제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 부산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산물로 제거 메커니즘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 밀도 함수를 기반으로 한 컨덴스드 푸쿠이 펑션을 이용해서 가장 리액티브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F0 값을 통해서 파라사이트의 파 위치에 탄소가 가장 라디칼의 리액티브한 사이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델타 F 값을 통해서 뉴클레오필릭 어택 사이트와 일렉트로필릭 어택 사이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은 염소가 붙는 반응이었고요. 마이너한 메커니즘으로는 한 물질의 일렉트로필릭 사이트와 뉴클레오필릭 사이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플링 리액션이 일어났습니다. 커플링된 물질에 염소가 붙는 반응이 또한 일어났고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클로리네이션 된 부산물은 10분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에 더 작은 분자량의 부산물이 검출이 LC 큐토프로는 되지 않아서 다른 분석 조건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스페놀 S입니다. 비스페놀 S도 푸쿠이 펑션을 통해서 가장 리액티브한 사이트와 뉴클레오필릭 사이트, 일렉트로필릭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클로리네이션이 붙는 반응이 가장 주요하게 나타났고 커플링 반응 그리고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BPAF입니다. BPAF 또한 보시는 것처럼 라디칼이 가장 리액티브한 사이트는 파라에 위치한 탄소였고요. 델타 F 값을 통해서 뉴클레오필릭한 사이트와 일렉트로필릭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물질과 유사하게 클로린이 붙는 반응이 가장 주요하였고요. 하이드록실레이션 그리고 커플링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UV LED 클로린 공정에서 대상 물질은 5분 안에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제거에 가장 큰 비율로 기여하는 라디칼은 RCS였습니다. 이 세 물질의 가장 주요한 경로는 RCS와 결합 및 CL과 결합하는 반응이었으며 내분비 독성이 더 높다고 알려진 염화 부산물들은 5분 안에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대상물질 푸쿠이 펑션 결과 올소 포지션의 탄소가 가장 라디칼과 반응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된 부산물을 보았을 때 비스페놀 물질들은 UV LED 클로린에서 염소가 순차적으로 붙는 반응이 가장 주요했으며 다음으로 순차적 하이드록실레이션, 커플링 리액션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부산물 분석이 더 작은 저분자량의 부산물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좀 궁금한 게 마지막 두 번째 확인 문제를 보면 F가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혹시 RCS가 또 F를 이온 형태로 떨어뜨리는 게 관찰이 돼? 탄소와 불소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현재 불소화가 되는 것인지 IC 분석을 예정 중에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해시키면서 이제
이제 또 작아지는 분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분해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더 적은 자량의 부산물을 저희가 사용하는 LCP2프로는 그 분석이 안 돼서 UGCS로 분석을 예정 중에 있고요. 적은 자량 부산물은 지금 아직 어떤 부산물이 남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저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용어가 그 메이저 메커니즘이라고 판단하신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제가 리스폰스로 판단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물의 리스폰스가 염화 부산물이 가장 높은 거의 지금 100배 이상 높은 리스폰스가 나오거든요. 다른 부산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